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사실 전일 하락을 했었고 특히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었죠.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당히 좀 빨리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고 주가도 뭐 국내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도 11월 들어서 2,300 정도에서 2,500 이상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약 10%, 지수가 10%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수도 좀 빠르게, 주가도 빠르게 움직였고요. 금값도 빠르게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금리의 인상이 멈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이 아직 구체화되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였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러면서 어제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럼 또 걱정할 수가 있죠. 아, 너무 빨리 올랐구나. 그럼 다시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400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러운 점이죠.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긴 하지만 2,500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장중 최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0.78%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더라도 그래도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오늘 거래대금까지 좀 많이 실려주면서 상승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코스피가 지금 6조 5천억이거든요. 거래대금이. 그러면 7조 원 초반, 많이 나와봤자 7조 원 초반이고 아니면 6조 원대 후반 정도 종가까지 하면 이 정도 거래대금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낮아졌죠. 다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9조 2천억이었고요. 12월 4일 그제는 10조 4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7조 5천억. 약간 8조 원 미만에서 좀 마감할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떨어졌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한 발짝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에 대한 힘도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거래대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이 시장 상승폭도 그렇게 사실 시원하게 나타나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점은 그래도 시장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두 시장 중에서 코스닥이 좀 더 강하죠. 코스닥이 왜 더 강한지를 살펴보면 우선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팔고 기관 삽니다. 근데 기관이 2천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도 코스피가 강하게는 못 올라가죠. 개인과 외국인이 강하게 좀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외국인이 54억, 기관이 67억으로 크진 않아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점. IT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이 순매수 249억이고요. 기관이 순매수 57억입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IT 하드웨어 쪽으로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 IT 하드웨어 쪽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HPSP거든요. 이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종목이 7.5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SC도 7.25%, 동진세미캠도 2.65%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분위기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수급이 개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게임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5% 정도 약하게 상승을 하지만 위메이드가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루닛이 1.65%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아프리카 TV가 오늘 28%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 그래서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 강한 이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보면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약할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2.2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반도체 장비주와 게임주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반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은 코스피 시장 다시 이평선 중에서 121선 사실 지난주에 살짝 뚫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도 하회를 했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아래에 21선과 61선만 남아 있습니다. 좀 아쉽죠. 21선이 아마 지지선으로 작용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뚫기 힘들었었던 121선 하루만 뚫고 그 다음 날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5일선과 11선을 또 하회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차트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의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이런 차트에서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이지만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어제 음봉이 좀 길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음봉 중간쯤에서 오늘 시작을 하면서 양봉이긴 합니다. 양봉이긴 합니다만 양봉이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고 그리고 거의 한 11선 정도에 간신히 걸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횡보하거나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해서 양봉이 좀 더 얇아지거나 음봉이 나온다라면 다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코스닥이 811포인트가 지금 21선입니다. 그래서 811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할 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러면서 나도 추세적으로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매매하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이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웠죠. 지수의 하락폭보다는 이 차트가 좀 음봉이 좀 길게 나왔죠. 1.83% 하락보다는 체감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걸로 많이 느껴지셨을 텐데 이런 날 너무 무섭다고 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지지하는 부분과 저항되는 부분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견고하고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그런 매매가 나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는 지수가 별로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들이 섹터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별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죠. 종목별로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점. 섹터 내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수는 묶어놔야 되는데 종목은 또 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굉장히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기 매매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년도 4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나 23년도 4분기가 기대가 되거나 24년도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힘을 내지 못했던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불을 켠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젠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0%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9,44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F세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7%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3,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올바이오팜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개발 기업입니다. 6% 넘게 빠지면서 34,05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를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쯤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13,220원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5% 넘게 빠지고 있다가 지금은 7%대까지 하락률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2만 2,10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수젠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된다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안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주가가 좀 급하게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수젠텍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3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유가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기침하는 이 감기 같은 건데 이게 좀 심화됐죠.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에서 급격히 확산하면서 이 국내에 있는 진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젠, 바디텍메드, 웰스바이오, 수젠텍까지 이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침과 관련된 감기, 그러니까 코로나 생각이 나죠. 코로나의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장기침이었습니다.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환자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또 코로나 걸리는 환자들도 있고, 특히 독감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에 걸리는 독감들이 기침을 동반하는 독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코로나와 연관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걸로 추정이 많이 되죠. 이 코로나 이후에 기침을 하는 폐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와 비슷한 종류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젠텍 같은 경우도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 시기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 이런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죠, 최근에. 예, 이런 모습들이 수젠텍 실적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매출액이 772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48억이었는데요. 2022년에 매출액이 1014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영업이익 250억입니다. 2020년도 영업이익도 225억이었는데 23년도 3분기까지 놓고 보면 매출액이 50억이거든요. 그리고 영업 적자가 지금 15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인데 진단키트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그냥 실질적으로 코로나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병원을 안 가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한 수혜는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에서의 이런 폐렴이 유행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 이 주가에 대한 급등이 2일, 3일 급등을 보여주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였고 실적도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더욱더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독감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는데요. 독감 유행할 때 진단키트 업체들 크게 수혜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폐렴, 국내로까지 이 수젠텍이라는 종목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23년도 실적이 워낙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정이 3일 급등하고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의 폭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망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에 대해서 일단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된 바가 있었고요. 또 중증 근무력증 신약 신청서를 내년에 중국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꽤나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쭉 당겨보면 사실 2022년도에 12,000원 정도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9월 28일이 장중 저점이 12,450원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서 11월 달에는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이 중국에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최근에 조정이 나온 거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의 이런 그러니까 이 허가가 좀 지연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졌던 일이 좀 더 지연이 된다.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에서의 파트너사가 이 하버바이오메드인데요. 이 지난 6월 중국의 NMPA 여기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승인을 위한 BLA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냈는데 이 빠르면 24년 1분기 재제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재제출에 대한 사유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럴 때에는 재제출이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면서 다시 뭔가 이 임상이라든지 이런 실험들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재제출 사유가 기존 유효성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이 문제된 건 아니지만 장기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임상 종료 예정이 12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의 장기 안정성 데이터를 포함해서 24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 내에 재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본다라면 재신청은 하겠죠. 내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1분기에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좀 더 좋을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진다라면 이 모멘텀이 좀 더 늦게 올라가긴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춰진 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은 24년도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었거든요. 이 중국에서는 이 세일즈 역량이 전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로열티가 유입이 됐을 때 실적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좀 유효합니다. 24년도 상반기에 1분기든 상반기든 이 BLA 허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중국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이 재신청이 큰 폭의 무언가의 변화를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 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6% 넘게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사실 하락폭이 좀 더 깊었습니다. 저가가 8.99%, 32,9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특히 오후장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 기대감 여전히 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버티자라는 의견, 특히 24년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자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손절 가격 혹시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 32,000원, 목표 가격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죠. 상장 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12월 4일에 좀 최고점을 찍고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점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 기업에 대한 설명은 사실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업체이고요.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사실 상장할 때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죠. 이 11월 17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 당시 분위기가 2차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 많았는데 우려감을 뒤로 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 상장일 최저가가 43,000원을 보여줬고 상장일 최고가가 65,000원. 그러니까 종가가 57,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죠.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름 만에 3배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빠르게 상승했고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최근의 분위기를 좀 다시 놓고 보면 우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바닥은 확실히 좀 확인을 했다라는 게 맞지만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전지 다시 또 조정을 일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여전히 바닥은 확인을 했지만 추세적 상승세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에 좀 눈치를 아직까지 좀 보고 있는 추가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8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펀드에서 담아야 되는 물량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할 때 보면 수급적으로는 뭐 물론 외국인도 사는 매수일이 있었겠지만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샀고 기관 중에서도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펀드에서 좀 많이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펀드에서 필요한 물량들을 좀 급하게 담으면서 주가가 좀 더 잘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매수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급한 물량들은 좀 다 담았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2차 전지도 아직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의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고 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적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기차가 이제 좀 더 잘 팔린다. 바닥을 좀 찍고 우려감 좀 줄어들어도 된다. 지금 EV,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팔린다. 이런 확신들이 좀 있지만 EV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실적, 수주,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수주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장기적인 롱텀에 대한 수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가 좀 돌아서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물량들, 기관에서의 급한 물량들은 대부분 좀 담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했던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럼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차트도 지금 고점 찍고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공략을 해주신 슈어소프트테크 네. 지금 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또 짚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거 계속 홀딩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계속 자율주행 모멘텀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그 현대차 완전 자율주행 합작법의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모셔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자율주행 상용화 최종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로보택시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또 이 현대차 관련된 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련주인 슈어소프트테크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하드웨어도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이 두 종목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후에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예상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변동성이 한번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30일 이후로 좀 추세가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좀 발생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추세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좀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차트가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이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길기는 좀 다르지만 캔들의 길이가 짧잖아요. 짧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요게 지금 10월 30일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좀 구간이 나왔는데 제가 요 흐름을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팔까 더 가져갈까 고민을 해도 되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슈어소프트테크가 완만하게나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어떤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율주행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다 간다라기보다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다 간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뭐 텔레칩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슈어소프트테크면 슈어소프트테크 아니면은 뭐 현대오토테버 이런 식으로 핀셋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이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 STO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 이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거 발행된 회사들 막 관련해서 다 주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승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모멘 이슈가 그동안 많이 좀 발생됐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에서 좀 제한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 종목이 뭐냐고 물으시면 일단 제가 슈어소프트테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뭐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주 내에서도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지난달 22일에 공략을 네. 해주신 하나오션의 경우는 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네. 역시 계속 가져가 봐야겠죠. 요거는 이제 네. 제가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앵커님과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은 네. 이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길게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후에 네. 35,000원 이상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네. 가서 이제 한번 요 종목은 보는 걸로 하시죠. 왜냐하면은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조선주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갖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봤던 슈어소프테크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단중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건 중장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퍼센트가 지금 2%가 아니라 저게 한 최소한 그래도 이제 한 50% 이상? 네.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다행인 점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증자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조선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분명히 내년에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시장 상황이 변수가 되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이제 조선주가 간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미 나왔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이슈가 묻혔거든요. 묻혔다가 올해 연초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장 상황도 좋고 이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반영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모멘텀에 붙게 된다면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3월달 전후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 놀랄 위치에 주가 저는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랄 위치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2%가 아니라 50% 말씀드린 게 그런 네. 연유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 볼 거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도 네. 어쨌든 분할해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수익률을 이제 논할 자리는 아니고 내년 1월 달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주가가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저가 매수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가 매수 나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자면은 이렇게 우스갯소리 드리면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게 가운데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네. 되게 무겁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보게 되면 2007년도 그때 가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금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적자 때문에 주가 계속 안 좋다가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피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오션을 포함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과거 2000년, 2002년 전후에 조선주 흐름을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다시 지금의 자리를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하나오션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해주셨습니다. 이변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한번 먼저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섹터는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HBM은 너무 늦어요. 이게 늦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디램 쪽에서도 이제 뒤처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납품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을 제공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거절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수율하고 결국 발열 문제 때문에 그런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12월 내로 HBM3에 대한 그 샘플 테스트가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공급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샘플 테스트를 그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퀄테스트가 12월 달 통과가 되고 그래야지 내년에 납품이 가능하게 되고 그럼 납품을 해야 이게 내년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거든요. 물론 뭐 디램 시장에 HBM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트렌드가 어쨌든 HBM3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용량 문제 때문에 기존의 디램이 아니었던 가칭입니다. 특수 디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HBM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 특수 디램 쪽도 뒤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퀄테스트에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슈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향, 삼성전자향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향으로 좀 나누다 보니까 F1S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F1S테크와 연관돼서 최근에 KC텍이라는 종목이 요거는 그 종목까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F1S테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지금 여기 CMP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패드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CMP 장비 관련된 회사인 KC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솔브랜 같은 경우는 이제 CMP 슬러리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솔브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FNS테크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HBM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백도 신상이 좋고 이제 차도 이제 신차 이제 좋듯이 네. 주식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연유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듯이 이 어떤 섹터 내에서 새로운 수혜주를 항상 시장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FNS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10,000원이라는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가 와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HBM3 관련돼 가지고 FNS테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750원 말씀드릴게요. 네, FNS테크 지금 이사님께서 굉장히 진행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수급 네. 양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수급이요? 네. 수급 말고 제가 KC텍하고 솔브랜 흐름 보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KC텍 먼저 말씀드릴게요. KC텍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CMP 장비 이슈 이게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23,0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브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고점 275,000원 이거 보이시죠? 275,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CMP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부각되는 게 FNS테크인데 그래서 FNS테크도 마찬가지 그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자수를 하자면은 FNS테크 수급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 수급 상당히 괜찮네요. 네. 괜찮답니다. 네. 네, 외국인 수급도 괜찮을 만큼 FNS테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FNS테크 짚어드렸고 목표 주가를 14,000원, 손절 라인 1,75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대 시장 그리고 장중에 빨간불이 유지해줬는데 마감을 앞두고는 좀 온도차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83
3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69%의 강세를 보이면서 819선에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를 보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8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49억 원, 그리고 기관은 228억 원으로 연일 매도세를 좀 정리하고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3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늘 상황뿐만 아니라 뭐 최근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5일부터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500포인트 전에서 큰 흐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도 2,500포인트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돼 큰 변화가 없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1월 15일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810포인트 전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뭐 도리어 810포인트 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오늘도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뭐 코스닥 쪽에 상승 목수가 1,000종목이 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또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이 넘는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당연히 안 좋다는 얘기고요. 상승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상승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수도 어쨌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죠. 그런데 아마 빠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장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볼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주 주말부터 보게 되면, 지난주 후반부터 보게 되면 네. STO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ST 관련주인 뭐 갤럭시 SM, 서울시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요소 관련주들, 뭐 유니언이라든지 KG케미칼 종목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렴 관련주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폐렴 관련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고, 오늘 같은 경우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강세인데, 제가 이걸 왜 짚어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 상당히 빠른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음반 관련주도 강세를, 엔터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살아서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과연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날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매매를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그리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어떤 이슈가 있을지 뉴스를 많이 찾아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고 내일 이 종목 가겠네 라는 이런 재미가 분명히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게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종목은 뭐 1%, 2% 가는데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 뭐 두산 오버틱스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모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계속 급등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짚어봤지만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상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STO 같은 관련해서도 갤럭시 SM 같은 경우 상한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끈덕지게 종목을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어느 정도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찌 보면은 사람 성격의 혈액형 뭐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삶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응을 하듯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장, 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이제 빠른 순환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후자에 계신 분들 같은 끈덕지게 가져가시는 후자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종목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면은, 근데 결국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빠르게 수익이 나든 천천히 수익이 나든 어쨌든 수익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뭐 B가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A가 맞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바뀔 수 있는 시장들이고, 그리고 아마 당분간 제가 볼 때는 12월 말까지 계속적인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산타랠리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었는데 뭐 아마 산타랠리는 뭐 개별 종목 장세로 끝이 날 것 같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시장 일단 변동성을 보이다가 양대 시장 모두가 좀 빨간불을 켜면서 지금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계업종입니다. 역시나 1.37%의 상승률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는 통신업종이 1.26%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은 바로 카페24였습니다. 상한가로 도달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오락문화 업종에서도 5.3%의 강세가 나타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 역시도 3%대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지만 아직까지 좀 아슬아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에 대한 전략이 더욱더 절실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이슈는 부재한 가운데 반등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확대해 볼 만한 섹터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섹터를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AI와 로봇, 숨고르기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하반기의 실적 기반으로 공략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 네.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쪽을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엔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이거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김시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좀 내년을 미리 좀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미리 대비를 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하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빠른 매매 좋아하신 분 그리고 좀 느긋하게 매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대가 되는 쪽으로 공략을 하셔도 무방하다 좀 봐집니다. 그리고 뭐 AI 로봇 뭐 승고르기 이후에 반등 가능성. 네, 맞습니다. 이것도 로봇도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익 관련돼 가지고 조금 안 좋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대량 생산 중단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로봇주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로봇 산업을 과연 철수를 할까? 안 한답니다. 네.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노이즈는 있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지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탁 생산을 인탑사라는 회사가 법핏이 나오게 되면은 인탑사라는 회사가 이제 대량 생산, 위탁 생산을 진행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된 보도 같은 거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루머로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HBM이 이제 그 AI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버라든지 이쪽에 제한돼 있던 이제 AI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 쪽으로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확장된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온 디바이스 AI 쪽 같은 경우는 수혜주가 많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 지금도 이제 아이폰을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 아이폰 쓰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이렇게 이게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썼는데 아마 이런 AI 기능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전력 이슈,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 반도체가 상승한 이유가 제가 볼 땐 그 이유라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그 저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바닥 잡으려고 하는 LX 세미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디램의 용량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디램 시장이 좀 커지게 되면은 이 디램의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가동률과 연관된 뭐 소재 업체들, 소모품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뭐 AI 로봇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반등이 예상된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실적이 좋잖아요. 좋은데 지금 저도 차트가 지금 기아 차트가 좀 열려 있는데
참 안 가요. 네. 안 가. 근데 정말 좋은데 안 가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만 보게 되면 저는 10만 원이 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네. 그 말씀 드리는데 못 가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요것도 적어도 25만 정도는 가 있어야 정상이라 저는 보거든요. 주가가. 실적만 딱 다른 것 논외로 하고 실적만 보면요. 근데 못 가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가니까. 그 이유는 다 안 가지요.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게 어찌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소외.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게 딱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시작 나온 거 다 괜찮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자동차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간다라고 물론 그때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27만 원 갈 수도 있고 28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간다라고 아직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간다 해놓고 안 가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중립 의견 뭐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하나만 제가 보태면은 개별 종목 정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고가 갈 만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비올이라는 종목도 신고가 갔거든요. 신고가고 난 다음에 좀 눌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전고점 돌파했다라는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비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000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아마 이 종목도 지금 전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전고점 네. 20만 원 전고점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신고가 갔을 때 제어할 만한 장치가 지금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굳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시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시장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 하나 잘 이렇게 수급 모아가지고 올리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빠지는 건 아니니까.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 정체되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저는 전고점 돌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괜히 픽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수익성이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공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익성이라는 실적이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쭉 밀어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신고가 갈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돌파하고가 아닌 지금부터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숟가락 한 좀 올릴게요. 네, 그럼 내일장에서 저희는 또 어떤 섹터를 좀 바라봐야 할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내일 엔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거든요. 불확실성 해소. 네. 그러니까 YZ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랑 제가 하냐 마냐 계속 그게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주가는 안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터 같은 경우는 주된 캐시카가 아티스트였던 앨범 판매량, 콘서트 매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런 재계약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물론 개별 멤버 간의 어떤 전속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있지 그리고 하나가 엠믹스인가요? 죄송합니다. 팬분들 죄송한데 엠믹스인가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 26일 날 이제 또 비처 북미 현지 아이돌 그룹이 이제 공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엔터수가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 공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런 이슈도 있다라면은 엔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엔터주 지금 좀 살살 좀 정리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수젠텍과 한올바이오파마, 에코프로 머티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수젠텍과 에코프로 머티는 도망가자 전략 주셨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실적과 수주 확인이 우선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티가의 종목은 FNS테크를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세정부문의 단독 솔벤더인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승부수로는 엔터테인먼트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